이번 에피소드에는 성 또는 섹스와 관련한 직접적인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주의 및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개봉한 청소년 영화들이 청소년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문제를 다룬 영화인데 정작 당사자들이 못 보게 된 겁니다. 성폭행 과정에서 여학생의 죽음, 그러나 가해자는 가벼운 처벌에 그칩니다. 성폭행 피해 여학생이 오히려 학교를 떠나 숨어다니는 현실, 또 문제 학생들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과 방관 등 청소년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며 사회의 관심을 호소하는 영화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이 영화를 볼 수 없습니다. 영상의 표현과 내용이 자극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표현돼 있어서 이제 현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청소년 관람 불가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영화계는 경직된 심의 기준으로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생각해볼 만한 기회가 차단됐다고 주장합니다. 주인공 이름이 보니까 한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주인공의 이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이렇게 되는 어떤 아이러니한 상황들 때문에 이름을 더 공주라고 짓고 싶었고요. 후반 작업을 할 때 이제 한번 스태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다른 작업을 하면. 우리 영화 분명 19금이지 이게 어떻게 15세가 나오겠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막상 19금이 나오니까 약간 아쉬운 점은 있더라고요. 고등학생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 나이대 또는 학부모 분들 같이 영화를 보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아쉽긴 하고요. 오늘의 주제를 얘기할까요? 네, 우리가 벼르고 별렀던 음모주의자들의 섬 이야기. 뭐 이분을 모독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현실을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팩트를.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지금 50주년이 됐어요. 이 뭐지? 왜 한국 검열과 심의의 역사를 이제 되게 딱딱한 내용인데 재밌게 하고 싶습니다. 50년 역사를 한번 짚어주세요. 아주 짧게 얘기하면 이게 1966년에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라는 게 생겼어요. 나 왜 받아 적고 있냐 이거. 나도 적고 있었는데.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줄여서 예륜, 예륜으로 불렀죠. 그래서 이게 이제 64년에 한국의 이제 영화사들이 통폐합이 되죠. 20개 정도로 짧게 안 되면 지금 되면서 그때 이제 그 쿠데타 이후에 그 정권이 들어서면서 영화계가 이제 막 정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영화사들이 통폐합되던 이제 이런 기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륜이라는 정의 정부 이후에 그렇죠. 66년에 그래서 1대 위원장이 월탐 박종화 선생님, 삼국지로 유명한 소설가 박종화, 월탐 박종화 선생이 이제 1대 위원장이고 뭐 초기에 이제 위원장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화가 막 그 뭐 평론가 시인 뭐 조연현 씨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때 영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쪽까지 다 이렇게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 뭐 방송 그게 한 10년 가요. 가다가 76년에 한국공연윤리위원회 공윤이죠. 공윤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공연 쪽하고 영화 쪽을 담당했던 그렇죠. 1대 위원장이 오정식이라는 언론인이었고 이때 재밌는 에피소드가 그 MBC 사장이었던 최창봉 사장 지금 90세가 넘어서 살아 계십니다. 아직도. 이분이 이때 이제 했었어요. 그 위원장 중에 역대 공윤 위원장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때 85년에 어우동이 개봉이 됩니다. 이장호 감독의 어우동. 근데 이 영화가 투서가 들어갔는지 이게 정치적인 영화다. 왕을 희롱하잖아요. 어우동. 그래서 어우동은 되게 특이한 영화인 게 개봉을 했어요. 개봉을 했다가 개봉 상황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영화다 해서 다시 내려가지고 개봉 이후에 잘라가지고 다시 올려. 고등학교 때인데도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 야, 극장에 걸려서 고등학교 때인데 이걸 어떻게 보나 막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그렇죠. 간판은 붙어있는데 영화 상영 안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재편집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반에 굉장히 키 큰 애가 이제 그때는 교복 자유라 해서 얘는 본 거예요. 초반에 개봉 완전판에. 완전판에 중학생일 거 아니야. 중학생인데 키가 180이 넘었던 애가 있어요.
머리도 우리는 교복 자유라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에 어떤 애도 그랬어. 이게 뭐 20분을 잘랐다고 지금 엄청난 섹스씬 있는데 이거 잘랐다고. 그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걔가 막 바람을 넣는 거야. 야 죽인다. 그래갖고 시험만 끝나면 보러 가야지. 갔어 했더니 싸움이 붙은 거지. 근데 이제 걔가 키가 커서 막 덤비지 못해 애들이. 근데 네가 본 게 우리가 본 건 없다. 막 이래가지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이 사건으로 이분이 잘려요. 최창봉 씨가 잘려서 이때 들어가신 분이 이영희 씨라는 분이 이영희. 이분이 역대 한국 심의 50년사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영희 씨. 이분이 원래 이제 시인이자 동화 작가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분이 영화계에서 불신임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은 동화 작가라서 다 동화가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계였으면 좋겠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막 잘러. 막 너무 심해. 그러니까 천합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문제가 됐었죠. 굉장히. 그래서 역대 아마 이 위원장 중에 가장 영화계에 큰 저항을 받았던. 그러니까 80대 중반에 이분이 이영희 씨고. 그때 야한 영화도 많이 나올 때였는데. 그렇죠. 한참 우리가 아이러니하네. 나올 때인데. 어우동, 어울우동. 근데 정부 정책에 반한 거 아니에요? 근데 3S 정책에서 매춘, 에마 부인 막 이런 게 나올 때인데 그런 걸 좀 풀어줘야지 정치에 관심을 안 갖는다 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단합을 영화를 못 보게 만든. 소실팜에. 그 다음에 이제 공륜이 진행되다가 이때 이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분이 이제 김동호 위원장님이 부산영화제 공륜 위원장으로 계셨죠. 네, 공륜 위원장. 이때가 한국 그 심의사에서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아름다운 시절인데 특히 이분의 그 놀라운 업적 중에 하나가 그 크라인 게임. 가장 중요한 장면 있잖아요. 한국 최초의 그 성기가 등장하는 영화죠. 근데 그 장면 제가 그래서 김동호 위원장님 뵀을 때 여쭤봤어요. 그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장면을 그대로 이렇게 영화에 하셨냐 했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 장면이 없으면 영화가 연결이 안 돼요. 한마디 하시면 영화를 아시는 분이지. 1993년인가 그랬는데 그렇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상식의 힘 같은 거잖아요. 그 장면을 빼니까 빼면은 영화가 연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겠디다. 그래서 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냥 통과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에 그분이 이제 뭐 쇼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이분이 잘리신 건데. 할리우드에 제작됐지만 사실 일본 배우나 이런 많이 들어가. 그런데 그걸 통과시킨 거예요, 이분이. 일본 영화가 아니라고. 그런데 국적이. 그분 그것도 여쭤봤어요. 수입이 안 될 때니까. 무슨 생각으로 그걸 또 통과시킨 거야. 내가 생각해보니 일본 영화는 언젠간 개방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제까지 막고 있을 수도 없는 거. 그리고서 자기는 그걸 통과시키면 내가 잘리겠다 알고 있으셨대 이미. 그래서 그냥 그만두셨는데 어떤 그때 이제 김동희 위원장님도 이제 그 공유한 윤리위원회. 사실 이제 그런 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크라임 게임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제대로 된 영화를 볼 수 없어. 이 영화가 수입될 것인가 말 것인가 되게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태어나서 극장에서 처음으로 성기를 본 게 그날이에요. 그 사람이 트랜스젠더잖아요, 주인공이. 그러니까 진짜 그게 마지막 엔딩인데 그게 없으면 진짜 영화는 다 묻어지지. 삭제가 안 된 건 아니에요. 한 8초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긴데 노출은 되는데 약간 몇 초만이라도 보여준 거죠. 타협을 통해서. 하지만 충분히 인식 가능한 시간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기를 본 게 저도 그때 처음 같아요. 진짜로. 그 텔미 썸씬 같은 데서 죽어 있는 성기는 봤었어요. 모형이야, 모형 그거. 시체의 성기. 근데 정말 이게 지금 그게 극장에서 그걸 보고서 내가 엄청난 충격.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화를 보는 20대 관객이 그 당시에 이제 그렇죠. 20대 때 대학생 때 봤던 것 같은데 그걸 처음 본 거예요. 그거가 이제 알고 봤더니 김동희 위원장의 은덕이었던 거예요. 정말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분은 되게 중요하신 그런 분이에요. 역할들을 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97년까지 한 20년 있다가 공진협의라는 게 생깁니다. 공진물진흥협의회.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라는 게 이게 한 1년 정도 잠깐 유지돼요. 서기원 씨라는 그 KBS 사장 그분이 잠깐 있고 이때 이제 역사를 보면은 이게 이제 투쟁의 역사인데 그렇죠. 공유는 이제 명확하게 검열 기관이었어요. 김동호 위원장 같은 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 삭제도 그 영화사에서 한 게 아니라 그 공륜에서 영화사랑 타협을 통해서 했을 테고 근데 공진협이 공륜이 위헌 판결을 받아요.
그렇죠. 그 영화가 파업전야예요. 맞아요. 파업전야가 이제 그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영을 해서 그걸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이런 이제 거기에 이은 대표도 있고 명필름의 이은 대표도 있고 이런데 이게 위헌 소송을 내서 그 사전 심의는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받아요. 그러니까 공륜이 그 탈헌법적인 기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륜을 해소하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공연예술진흥협의회 과도기인 거죠. 지금 영상물 등급위원회 99년부터 생기니까 그 사이에 과도기적인 한 번에 확 바뀔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다가 99년에 드디어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생깁니다. 그 옛날 원로 감독들의 그 얘기들 들어보면은 정말 이렇게 제가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사전 심의도 하고 사후 심의도 검열도 하잖아요. 그러면 서류를 봤는데 그러면 이제 사전 심의에 지적사항이 짝짝짝짝 나와요. 읽어야 될 게 직접적인 상표를 빼라. 무슨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이거를 빼라. 이렇게 시나리오 검열이에요. 그다음에 영화 다음에도 이제 나와요. 읽어야 될 게 착착착 나와요. 그러면은 솔직히 그 검열사항에 있는 장면만 잘라내면 몇 분 안 드러내는데 영화라는 게 그 옛날 말로 한 구다리를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한 씬에. 그거에 관련된 구다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 모자이크를 하겠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드러내면은 그거를 그러면 뭐 이렇게 영화 감독이라는 사람이 영화 감독이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수치가 소주 마시고 있지 그걸 자기가 정성 들여 드러내고 있겠냐고. 그럼 그냥 거기서 그냥 툭툭 잘라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옆에서 이제 영화사 사람은 좀만 더 살리고 또 자르지 말라고 막 옆에서 또 막 이러고 있고 막 그게 그랬던 시절이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이제 해도 그랬던 거고. 근데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옛날에 진짜 필름이니까 진짜 잘랐어. 잘라. 툭툭 잘라. 요즘에는 자를 수가 없잖아 디지털이. 그 모자이크 하는데 돈 되게 많이 들어요. 35음 필름에 그걸 해야 되니까 옵티칼 해야 되는 거거든. 프레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정말 옛날 얘기 들어보면은 감독님도 듣다 보면 막 나도 우라통이 치밀 정도로 정말 그 말도 안 되게. 그러다 그 당시에 서류를 봤는데 와 장난 아니야. 한 영화에 한 1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사전 검열 같은 사전 심의 같은 걸 하면은 원작자랑 작가가 있다 만약에 그러면 원작자 작가 다 와서 각서 쓰고 도장 찍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사전 검열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되게 민주주의 국가란 데서 유신 정권에서 그런 거고 이제 지금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영등이 이후에 사실은 김동호 위원장 같은 분들도 있고 영등이가 영상물 등급위원회 생긴 다음에 그 남서 개혁적인 조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영등이가 1대가 김수용 감독님이 1, 2대 하셨죠. 민간위원회로 이제 만들어져서 영등이 저도 영등 최연소 영등이 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99년 30살이었나요? 2000년. 그 반바지 사건 2002년. 아니 반바지 사건은 이제 공청회에 가서 영화진흥법을 개정하는데 표현의 자유 문제를 되게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려고 갔다가 세미나장에 반바지를 입고 가서 너무 더웠던 거죠. 지금 이맘때였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반바지를 입고 갔다가 이제 그 어르신들이 영화계 어르신들이 좀 트집을 잡아야 되는데 뭘 트집 잡을 건 없고 표현의 자유를 그분들도 옹호하시니까 영화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 영화를 사랑하는 건 아는데 왜 반바지를 입고 왔냐. 그래서 세미나장이 정진우 감독님 개판이 돼가지고 그분한테 걸리면 뼈도 못 추려요. 손이 이만해. 그래서 그런 이제 그냥 친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유명해졌고 어쨌든 그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이제 흑역사. 그렇게 일테면 영상물 등급위원회잖아요. 협회나 무슨 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기관이라기보다는 민간의 여러 각계에서 추천한 이제 민간 위원들이 들어가서 지금 영화진흥위원회처럼 이렇게 이제 그 심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더 후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듯이 사례들 예전에 뭐 그 사례들 한번 볼까요? 뿌레타 보르테. 하트. 이때가 있어보자. 이때가 영등이 띄었나요? 뿌레타 보르테가 것 같은데. 이때는 공륜 시절이에요. 뿌레타 보르테 같은 경우에 우리의 로버트 알트만 감독의 패션쇼. 그러니까 한국 개봉 제목은 패션쇼지.
어마어마했지. 마지막 피날레가 이제 그 파티의 향연이었죠. 허위적인 그 패션계에 대한 이제 어떤 이제 정말 고도의 풍자와 그런 시니컬함을 이제 마지막 그 나체 패션쇼로 그렇죠. 이제 딱 피날레 장식해야 되는데, 예. 한 100명의 모델들이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근데 이제 이제 상상에 맡기게 돼. 위에 2개, 아래에 하나. 한 사람당 3개. 가슴도 가렸어? 가렸어. 그래서 3개씩 해가지고 그냥 전체 화면이 마지막 피날레가 그 또 하트도 그날따라 이상하게 약간 핑크색 도는 핑크 하트 수백 개가 한 화면에 수백 개가 한 화면에 둥둥둥 떠다니네. 그 몇 명의 채모가 나와요. 하트 잘못 가려가지고. 왜냐면 이게 또 바쁘니까 지금 사람은 계속 움직이니까 모델들이. 나 그 극장에서 봤어요. 극장에서 봤어요. 근데 그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비디오로는 그 장면이 안 나올 것이다 해서 극장에 갔는데 웬걸 하트가 100개가 가슴 꼭지에도 가슴 하트가 있고. 95년 개봉이니까 이제 공연 시절인데 그때 참 이렇게 그 폭소가 터졌죠. 그 되게 인상적인 엔딩에. 그러니까 주제는 완전 날아가는 거지. 폭소가 터지면서 이제 만약에 알트만 감독님이 그 장면을 혹시나 보셨다면 혈압으로 뒷목 잡고 쓰러졌을 그러니까 요즘 거예요. 세상이었으면 그거 찍어서 SNS로 알트만 감독한테 보낸다 이제. 해시태그 달아서 핑크 하트. 그리고 뭐 그 이제 그런 또 유명한 게 그 누구죠? 마크 할버그 나왔던 그 영화 있잖아. 저기 그 마크 할버그 머지시지. 머지 시간. 또 뭐지? 그 되게 큰 남자. 그거 되게 큰 남자로 나왔던 그거. 왜 그 제목이 부기나이트. 부기나이트. 그것도 난 못 봤어 아직도. 그 성기를 아직도 못 봤어. DVD도 잘렸어 그거는. 나 다운을 받을 줄 몰라가지고. 원판 있어요. 좀 주세요. 미국 갔을 때 사왔어요. 아니 극장에서 봤는데도 그 장면이 없고 DVD에도 그게 없고. 미국에 갔을 때 못 봤어. 가장 먼저 산 게 그겁니다. 부기나이트. 그거랑 그 한국 영화 거짓말이 출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삭제로. 무삭제로. 그래서 미국 갔을 때 샀던 게 이제 제일 먼저 샀던 게 부기나이트. 이제 공진협에서 이제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된 게 기념비적인 지난번에 얘기했던 두라나 섹스가 헌법 소원을 내서 그 영등이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등급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 못 바꾼 건 이제 제한 상영화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등급제가 되려면은 상영 금지가 없어야 되는데 제한 상영화가 남아 있어요. 근데 제한 상영화 극장이 없어. 뭐 그래도 위헌 판결이 나지 않았었나요? 법적으로 제한상영관이. 근데도 지금 뭐 안 만들고 있고 영등이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죠. 책임 방기 이거는 자기의 문제가 아니다. 제한상영관이 없는 게 왜 자기의 문제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영등이가 나름대로 준정부 기관인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공청회라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영화인들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그 상영 못 되는 영화라든가 우리가 지금도 모자이크를 수없이 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 사례들을 지금 얘기할 텐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기네는 그렇게 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네들 극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화가 온전히 상영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했냐. 지금 거의 검열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등이의 관점이 너무 그러니까 유아틱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주의자거나 성계 중심주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성기냐 이렉션된 상황이냐. 이렉션. 그거에 대해서 차이를 두고 그 음모가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 털이 없으면 되는 거야? 털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 없는 거야? 요즘에는 영화에 따라서 너무 기능적이야. 영화에 따라서 넘어가는 영화가 있는 거잖아요. 쉐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오고 그리고 뭐 지난주에 얘기했던 엑스마키나도 여자들의 채모가 나오는데 뭐 그냥 건너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황당한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극장에서 봤던 그 레오스카락스의 레오카라의 홀리모토스. 그건 이제 기억납니다. 드니라방이 계속 그 밤마다 공연을 하는 거잖아. 어떤 상황에 연기를 하고 그게 현실과 그 판타지의 경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마치 영화를 찍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게 어떤 공연의 일부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 시퀀스가 있단 말이야. 한 씬. 드니라방이 어느 뭐 동굴 같은 데 가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품에 안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성기가 나오는 장면을 가렸어. 카일리 미노그 나오는 그 장면이 아닌가? 그래서 아니 저걸 뭐 그냥 뭐 이를테면 자지가 나오는 거를 그냥 냅두지 왜 그걸 가려. 그래서 저 아름다운 장면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사람들하고 이제 영화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 장면을 왜 굳이 가릴 필요가 있겠냐. 근데 영화제에서 그
그 블러 처리가 안 된 영화를 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형 그거 발기됐어요. 드니라밖에 되게 크고 그거 발기돼서 됐다는 거를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잖아. 그럼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성기가 아니라 이게 발기가 됐느냐, 그냥 불이 죽어 있는 거냐에 따라서 영화의 맥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의 모성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 아니라 그런 아름다운 그 여자와의 어떤 관계를 떠올리게. 에바 멘데스랑 같이 있는 그 장면. 근데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배우 찾고 있었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냥 완전 영화를 잘못 본 거야. 맥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그렇죠. 영화 이해의 맥락이. 완전 허무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홀리모터스 블러 처리 안 본 눈 사고 싶은 거지. 이게 뭐야 영화를 완전히 그 아름다운 영화를 지금 레오스 가락스가 돌아왔다. 드니라방도 돌아왔다. 이러고 정말 기대를 품고 영화를 봤는데 그러니까 블러가 그냥 소리해. 엉클조가 설마 진짜 드니라방께 보고 싶어서 그랬겠냐고. 뭘 그걸 보고 있냐고 그 아저씨 거를. 그게 근데 이 영화를 이해하고 최종적인 감상을 가지는데 그만큼 그치. 이제 저해를 하니까. 완전 충격이었어요. 이거는 그냥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헝거의 뭐 화면을 가리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 그럼 만약에 영화를 이해하는 사람이면 만약에 김동호 위원장 같은 분이 있으면 이거는 가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가렸어. 그냥. 이 사람들이 거기 엉덩이 위에 앉아서 그 시민을 하시는 분, 영화 하시는 분도 있고 청소년 보호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뭘 하고 있냐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 이거는 수입사가 이미 가려서 온 거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평론가나 이런 사람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다 해요. 평론가들도 하고. 그리고 별점 줘. 거기서 영화 보고 별점 줘. 사회에서 본 사람 아무도 없어. 이게 뭐야 이게. 나 그건 되게 좀 거기서 돈 받고 영화를 보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평론가가 거기 가서 심의를 하면서 심의하는 것 자체가 산업에 엄청나게 또 영향을 주는 짓인데 그러면서 또 매체에서 별점을 주고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심의하는 동안에는 좀 안 하면 안 되네. 그거 뭐 저희가 시사회 가서 영화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심의비 다 받잖아. 그러면은 거기서 또 뭐 글도 써요. 거기 영등이 사이트에 뭐 글도 쓰고 영등에 쓰는 거야 뭐라 그러겠어. 거기가 위원이니까 상관없는데 그런 일을 하면은 심의하는 기간만큼은 좀 거기에서 이제 산업에 영향을 되게 심대하게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전월은 좀 멀리 하면 좋겠다라는 그게 좀 난 되게 상식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보니까. 네, 뭐 박형식 씨나 뭐 이런 분들이 그래요. 그분은 심의위원을 많이 하신 분인데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그 명단에 안 나와요. 예심위원이 따로 있어요. 그 영화 쪽하고 그 비디오 쪽은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소위원회는 이제 영등리 위원이 임명하는 건데 소위원회에서 그 영화를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관람가 영화나 12세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위원들이 이건 전체 관람가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 15세, 18세 이 정도 표현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소위원회에서 주로 볼 거예요. 지금 영화 1000편이 넘기 때문에 다 보지 못하고 그 비디오 심의 같은 경우에는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거의 FF로 보고 채무만 찾아내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음모주의자라고 얘기해요. 조그 쇼트의 달인들이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그 영등이가 되게 이렇게 정책적인 기능이라든가 그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기능적인 역할만 하고 있는 국가 기관인데 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가스페 노아의 돌이킬 수 없는 이거 보셨죠? 봤죠.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영등이의 심의가 어떤지를 이제 알 수 있는 이거 되게 오래된 영화고 제가 글로도 썼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 영화는 그 백상 가셀이랑 모니카 벨루치가 이제 부부로 나오면서 막 모니카 벨루치가 강간을 당해서 그걸 복수하러 가서 폭력과 이런 거 당하고 그 나이트 클럽에 가서 걔를 잡아서 진짜 처참하게 또 그 롱테이크를 보여줘요. 그 쓰러진 사람을 소화기로 내려쳐서 눈알이 튀어나오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은 블러 처리를 안 했어.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럼 눈알이니까 이들이 얼마나 그 아름다웠던 부분과 어떻게 파괴됐냐를 보여주는 거야. 이게 뒤로 플래시백이 돼서 이들이 좋았던. 그래서 이게 역순이니까 시간 역순이. 되돌아감기 같은 형식으로. 그 침대에서 모니카 벨루치하고 뱅산 카셀이 뭐 체험만 나와. 거기서 막 하얀 침대에서 서로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스페 노예의 주제야. 노예 영화의 주제야. 이렇게 순수한 사랑과 그 폭력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얼마큼 순수함이 귀중한가. 뭐 이런 건데 그거 채모가 나온다는 이유로 그거 다 가렸어. 근데 그 충격은 다 봤어 이미.
아무리 우리 성인이라고 해서 롱테이크로 소화전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해골이 파괴되고 눈알이 튀어나온 장면 다 보여주고 채무가 나온다는 이유로 거기만 불러 처리를 했어. 바보들인 거죠. 이게 뭐야. 그런 역할들을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는 어떤 장면을 지정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위원들은 그래요. 근데 실무자들이 다 알잖아. 왜 이렇게 다 해줘요. 근데 그건 그러니까 공룡 시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서도 이제 영화 산업이 이제 발달한 나라잖아. 거기도 이제 이런 뭐 센서십 이걸 관련해가지고 네.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뭐 어쨌든 계속 이제 그런 것 이렇게 이제 논란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체계를 갖춰가는데. 걔들도 굉장히 심했죠. 예를 들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전반적인 문화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보수적인 문화가 이제 표상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가 이제 예를 들어 가족주의라든지 그다음에 기독교주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그 기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정서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이랑 가장 큰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 산업 내에서 해. 그러니까 이런 자율심의 산업 내에서 MPAA에서 하는 거지. 거기 안에서 딱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처럼 이렇게 무슨 이런 게 아니고 산업 내에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러니까 국가 기관이나 이런 보수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난 레이티드 되는 그런 영화들은 또 그냥 그런 데서 상영이 되고 그런 건데 그러면서 걔들도 한 80년대 이럴 때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 같은 뭐 레이더스 이런 게 잔인한 장면이 있는데 등급을 너무 낮게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사실 그러니까 요즘 PG-13 정도 받았을 거예요. 폭력에는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아무리 가족 어드벤처 영화지만 그런 건 있었지만 지금은 정착돼서 어느 정도는 이제 가끔씩 그 등급 이슈가 있을 뿐이지 우리처럼 항시적으로 이렇게 이슈나 그러니까 산업 내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철저히 그런 어떤 돈의 관점 이런 데서 이 영화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산업적 관점에다 바라보는 건데 우리는 그 관점을 어디서 바라보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이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건 너무 지나치게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근거에서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머리를 깨부시고 눈깔이 튀어나오는 거는 넘어가는데 뭐 매일 우리가 그 화장실에서 오줌 싸면서 보는 그 음모, 그거 좀 보여줘. 그거를 뭐 물론 성관계에서 보여주지 않을 때도 가리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건 왜 유독 그렇게 성적인 거에 우리나라가 그거에 됐는지 그 뭐 역사적 맥락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 그냥 유교 문화의 그냥 일부라고 해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영등위의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뭐 아니 그렇진 아니고 분명하잖아. 그냥 과도한 성적인 행위. 근데 폭력 이런 것들은 뭐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지. 부부 사이에 아니 나는 그게 어떻게 난 받아들여지냐면은 영등이에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등급에 대한 이슈가 있고 이거 18세를 줄 것이냐 15세를 줄 것이냐 있고 지금 이제 이런 모자이크 처리는 18세 된 영화를 그냥 내보낼 것이냐 뭔가 가려서 내보낼 것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런 완장찬 사람들의 권력 과시 같은 건데 일종의 그러니까 일단 18세 줬어요. 그러면 산업적으로 가장 마지노하게 모은 거예요. 관객을 최대한 제한할 수 있는 거잖아요. 18세가 제한 상향은 빼고 그건 아예 뭐 개봉이 불가능한 거니까 일단. 그럼 18세에 줬다는 거는 그 영화를 가장 제한된 관객들한테 노출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 건데 또 그런 이제 가리거나 불러 모자이크를 하는 거는 거기서 이제 내가 보기에는 완장질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한 사연관을 받으면 개봉을 못하기 때문에 영등이는 책임이 아니라 그러는데 아니 그 18세 안에서 블러질을 하는 거는 그냥 그게 내가 보기에는 그런 완장질 같은 거. 그걸 블러를 안 하면 제한 사연관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블러를 하는 거고 영등이가 하는 게 아니라 영화사에서 해가는 거야. 그렇게 경고를 준다. 그렇지. 제한 사연관. 그렇지. 가이드를 주는 거겠죠. 이거를. 그것도 웃기는 거야, 되게. 그게 보면은 자기 가이드를 안 준다고 하는데 하여튼 심의를 이제 받으려면 2번 받고 이래야 되니까 알아서 영화사에서 알아서 가리는 것도 있고 계속 심의 넣을 수 없는 게 또 기간이 또 지난 다음에 나야 돼. 그러면 개봉일 다 지나버리면은 와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게 악마를 보았다 같은 경우도 진짜 웃기는 거잖아요. 그게 악마를 보았다도 김지훈 감독 그것도 그랬잖아요. 내가 연락을 못 받았어. 시사를 보러 갔는데 아무도 없어. 오늘 시사 못해요. 심의 때문에. 차나 한잔 하고 갑시다.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왕따구나. 정말 연락 못 받으셨어요. 하면서 갑자기 슬퍼지네요. 그래서 그 영등에서 지금도 해외에 뭐 등급 사례들을 올려요. 근데 표면적으로만 올려. 최근에 올라온 건 캐나다의 등급. 거기 18세까지만 있어. 제한사용가 없어. 우리나라도 제한사용가 영화가 많이 줄었어요. 작년 2015년 기준 제한사용가가 한 편이야. 그리고 해외 영화도 제한사용가 영화 3편이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알아서 가려서 삭제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심의를 받았어. 그럼 다시 심의를 넣으려면 한 달이나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그걸 심의료가 얼마인데 그 영화를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렇죠. 심의료 비싸요. 예전에 뭐 거짓말이나 두란노 섹스나 뭐 이런 죽어도 좋아 이런 거나 싸웠지. 지금 영화가 1년에 1000편이 나오고 한국 영화가 300편이 넘으면 360편이야. 그걸 누가 싸우고 있어. 알아주지도 몰라. 제한사용가 받아도 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영화를 아예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도 자 이거 15세로 자기 검열하죠. 18세로 할 거야. 이거를 이제 산업적 관점에서 고려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이 정도면 15세 되겠지? 안 나와 18세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랬다가 15세 되겠지라고 했는데 18세가 떨어지면 황당한 거지.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진짜 막 게다가 뭐 영화는 밀려 있지. 이제 개봉날을 잡아야지. 뭐 이제 지금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면. 공연 때는 그래도 뒷돈도 엄청나게 오갔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이제 뭐 지금은 뭐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뭐 그거는 그러고 사실 표면적으로는 모르는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빨리 심의를 받기 위한 이 순서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좀 브로커한테 돈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심지어 있긴 있었지. 그래서 옛날에 위원장 사임하지 않았어요? 누구? 옛날에 김수영 위원장님은 제가 이제 영등이 들어갔을 때 같이 있었고 그 1대와 2대를 하셨죠. 그분이 초대와 2대까지 하셨죠. 영등이에 2대째 제가 이제 들어가서 같이 위원들이 뽑아요. 위원장을 뽑고 저는 그래도 영화인 출신이니까 그 김수영 감독님을 추천을 해서 거의 팽팽했는데 김수영 감독님 위원장이 되시고 그랬는데 그때 뭐 죽어도 좋아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로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사퇴해서 던지고 3개월 만에 나왔어요. 완전히 흑역사인데 야 거기 그냥 북으로 가만히 있지. 거기 돈도 좀 준다며. 왜 그걸 그 뒤도 차고 나오냐. 뭐 이랬었는데 그분이 그 김수영 위원장님이 돈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위원 중에 한 분이 게임 쪽에 있는 분이 돈을 받은 거야. 근데 그분이 학부모 단체 뭐 사무총장인가 그랬어요. 자기가 막 하고 싶어서 이러고 뭐 밥 사준다 그러고 이러더니 게임 쪽에 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책임지고 김수영 감독이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썩 지켰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나름대로 근데 그분은 그렇게 자기가 피해를 많이 보신 분인데 근데 할 수 없는 거지. 제도가 그렇고 또 워낙 보수적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좋아 같은 게 나왔을 때 그분은 아마 반대 표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망을 하고 막 싸우고 이랬는데 결국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위원이 뇌물을 받아서 불명예 퇴진한 거예요. 영화인의 입장에서 후배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워. 거기서 그 위원을 하셨으면 후배들이 할 수 있게 뭐 이런데 오히려 영화의 편을 들기보다는 그 학부모 단체라든가 그러니까 그 영화가 싫은 거지. 제가 보기에는 영등이 위원들도 그런 거에 대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떤 영화냐, 영화가 좋냐 안 좋냐. 이를테면 제가 나왔던 죽어도 좋아 같은 경우는 박신묘 감독이 방송 쪽 출신이니까 다큐를 만들 거를 그냥 극영화로 페이크 다큐처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게 실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 7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기 때문에 사비평교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거를 안 보여주면 그냥 핵심이 없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막 싸웠어요. 그리고 그걸 클로즈업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야. 그리고 감독님도 안 계시고 카메라만 놓고 섹스를 하시든 말든 나간 거야. 픽스로 돼 있고 그냥 형님께 하는 게 나온단 말이야. 이제 그거를 난리를 쳐가지고 근데 그나마 그때는 감독님하고 배급사가 불러 처리 못하겠다 해서 색보정으로 낮춰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삭제되거나 인위적인 불러 처리가 된 건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게 뭐야 이게 내가 홀리모터스 보러 가서 왜 그런 공변을 당해야 돼. 이를테면은 김경욱 감독의 줄탁동시 이거 야하지도 않아. 야하지도 않지. 18세야. 그걸 보고 뭔가 그런 흑심을 품은 근데 오랄 장면 민감하신 거 아니야? 오랄 장면이 나와요. 오랄 장면이. 난 영화 볼 때 영화제에서 봤으니까 영화 볼 때 아무 신경도 안 썼어. 근데 나중에 극장에 갔더니 모자이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성기도 아니고 소세지래. 성기 만들 이게 돈도 없어가지고 소세지를 했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까딱까딱하는 거 보여주는데 소세지도 안 돼 이제? 어쨌든 진주햄 그거 아니까 어쨌든 성기니까. 근데 그거를 근데 갑자기 그 장면이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 앞을 이제 모자이크로 가린 거야. 근데 김경록 감독이 화가 나가지고 그 이거를 모자이크를 물어봤대. 몇 개짜리로 가릴까? 12개짜리로 가릴까요? 25개짜리로 가릴까요? 맞아. 촘촘한 기억. 그렇지. 픽셀이. 많이 부드럽게 가릴 것인가 화가 나가지고 12개짜리로 가린 거야. 듬성듬성. 그러니까 이게 까딱까딱 하고 있는데 자지가 이만해. 너 혹시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다 보여줄수록 안 되는데. 아니 안 보여. 그냥 까딱까딱한 그리고 길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를 가리라고 해가지고 그냥 되게 눈에 띄게 가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근데 고를 수 있게 해줘요? 12픽셀, 아니지 그냥 20픽셀? 내부적으로 PD한테 물어본 거지. 이걸 어떻게 하니? 배급사한테 물어본 거지.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좀. 근데 이건 진짜 폭력적인 거야. 알아서 가려오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정말 이거는 진짜 치욕스러운 거예요. 영화 만든 사람. 짚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안 짚어줘요. 알면서 뭐 이렇게 된다니까. 이거 그리고 해왔을 때 아직 좀 더 해. 빠꾸 이거는 정말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예전에 공문의 일도 이렇게 안 했어. 걔들은 정확히 찝어줬어. 그래서 그 다리를 드러냈다고 씬을. 정확히 정말 지적상 그래서. 그렇지. 왜냐면 그렇게 되면 지적한 사람이 분명히 그 기록이 남는 거야. 난 무엇 때문에 지적을 했다. 근데 자기네는 지적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서로 막 몇십 장씩 이거는 뭐 이유는 얘기할 수 없다. 그냥 선정적이고 구체적이고. 걔들은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냐 하면은 예전에 애들은 지적을 해줘. 그러면은 그 전에 러닝타임이 120분이었어. 지적 후 뭐 95분. 그것도 다 문서로 남겨요. 인지를 엄청 많이 붙여. 진짜 장난 아니야. 근데 진짜 극장에서 보는 영화 그리고 우리가 돈 주고 들어가서 보는 영화 그리고 심지어는 극장에서는 넘어갔는데 IPTV에서 분명히 유료 과금하고 돈을 내고 들어갔는데도 가려 있는 영화들 막 모자이크 처리가 후에 들어가 있는 영화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IPL 넣기 위해서 배급사에서 가린 건지 그 케이블 TV 업체에서 가린 건지 이건 이제 불분명히 말이 좀 다르고 아니면 이제 낼 때 여러 버전 내기 귀찮잖아. 그렇지. 또 새로 디스플레이 클린 버전, 모자이크 버전, 블러 버전 이게 내기 어렵단 말이야. 그리고 영화가 배급하는 데도 영화 수백 편이 끼어 팔기도 있고 이렇잖아. 그럼 복잡하잖아. 심의 팔고 이게 이 영화를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큰 영화를 파는데 이걸 끼워서 팔고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면 이제 배급사가 제작사한테 얘기한다고 이거 좀 가려오든가 못 팔리면은 리젝트 당하면은 이거 다시 못 판다. 그러면 알아서 그래요? 1,000만 원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대충 가려서 내는 거야. 그러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극장에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더 과도하게 가리고 뭐 엉덩이 들썩들썩했는데 엉덩이를 가려. 그러면 엉덩이에 털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극장에서는 안 가렸는데 속옷을 입혀 옷을 입힌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음험한 상상력을 더 키우게 하는. 그러니까 제한 상영가가 있는 거는 제한 상영가를 우리 한국 법원에서 끝까지 남겨두는 이유는 그 제가 보기엔 포르노그래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어쨌든 여가 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되는데 지금 영등이는 그 18세 관람가에서 틀 수 있을 만한 영화들을 다 제한 상영가로 위협을 하면서 그 제한 상영 같은 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 3개 뭐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메비우스, 김규덕 감독의 메비우스. 이때 김규덕 감독이 영등의 제한 상영가를 받은 거야. 2차례 연속. 그래서 영진이 시사실에서 시사를 했어. 기자들 전문가들 모아놓고 시사를 해서 찬반 투표를 했어요. 이 영화를 극장에 개봉해도 되는 분들은 0표, 안 된다는 X표.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극장에 개봉하면 안 된다 하면 자기는 심의 안 받고 영화를 안 틀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만장일치 나올까봐 X를 줘야 되니 고민을 했다니까. 내가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무슨 문제가 있어? 실제로 뭐 여기서는 자지가 아니고 고추가 나와. 근데 고추가 잘린 게 거리에 돌아다녀. 그리고 차가 밟고 지나가. 그 장면이야. 그 장면 때문에 계속 그 제한상영가를 받을 거야. 그 모욕이잖아. 모욕인 게 분명하잖아. 그렇게 거리에 떨어져가지고 차가 밟고 지나가. 난 이제 그 다음에 안 봤어요. 어떻게 블러 처리를 했는지. 어쨌든 개봉을 해야 되니까 블러 처리를 해서 영등이 영화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감독님 그럼 내가 가리겠다. 그래서 가려서 개봉을 했는데 아니 그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를 실제 성기도 아니고 그거를 뭐야 이게. 그러니까 옛날 사고방식 있잖아요. 영화는 애들이 가서 보면 안 되는 거. 되게 그
뭐지 위험하고 더 보면 위험하고 하찮은 거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더 무서운 사고방식 영화들 잘라도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사실은 아니 뭐 그거 가리는 게 뭐 문제야 그리고 생각하는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 기준도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폭력성하고 선정성 뭐 소위 얘기하는 선정성에서 그러니까 심지어 부부끼리 하는 합법적인 섹스에서도 뭐가 노출이 되면 이걸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뭐라 그래 이 깔끔을과 그다음에 굉장히 폭력적인 거인데도 뭐 진짜 눈깔이 튀어나오는 뭐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여과 없이 나는 난 이 사이에 뭐가 이 좀 약간 불균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우리나라 특유의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목적이 뭐 과도한 폭력성이다. 그럼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그 로드리게즈나 타란티노가 만든 영화 보면 막 진짜 우리가 봐도 좀 폭력적이네.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유독 이렇게 선정적이라고 하는 그 장면들에 대해서만 잣대를 들이대잖아. 뭐 사실 그런 뭐 성기능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한 영화 중에 뭐 선정적인 게 뭐가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선정적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입장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렇지.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유선적인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최근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성적인 거를 그렇게 식으로 제한함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마지노선을 남겨놓는 그 영등이라는 집단의 어떤 그런 윤리성 이런 것들이 고양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우리는 어떤 문란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털끝만큼도 우리는 할 수 없다. 단어 선택 좋았다. 털끝만큼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그거를 직접 대면시키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연한 의지 이런 것들이 자기들을 되게 영등이를 윤리적이며 사회 선도적이고 어떤 그런 집단으로 된다라고 자기들이 자위하는 거지. 정말 자위. 정말 자위야. 그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있어요? 아니 걔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간사나 이런 사람들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위원으로. 맨날 청소년 보호. 그런다니까. 걔들 항상 청소년 보호는 18세 관람 이상 영화를 청소년들이 못 보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그건 상식적인 건데 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완장차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완장차는 전 국민이 계도의 대상이지 성인이니까 다 뭐 자유롭게 보여줄 수도 있어. 이게 아니야. 걔들은 이것도 이런 거를 혹시 애들이 볼지도 모르니까 한번 가리는 거야. 걔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걔들은 그러면 안 된다니까. 걔들은 그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불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곡성 같은 영화가 15세를 받았잖아요. 보면. 근데 그거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잔인한 장면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많지 않고 뭐 닭 잡고 뭐 소 잡고 뭐 이런 거긴 하지만 대부분 롱샷으로 찍었죠. 뭐 풀샷. 그런 폭력성 근데 사실 그 길게 보면 그 악마주의거든. 그렇지. 그 악마주의 영화야. 그게 말하자면 진짜 그 모방 위험은 제로던데. 근데 그런 영화들보다 구슬 따라하기 힘들거든. 근데 이제 그런 영화들보다 예를 들면 야한 장면이 거의 없는 뭐 동성애 영화, 뭐 예를 들면 캐롤 같은 거, 뭐 예를 거기 뭐 노출이 뭐가 있어? 그게 왜 18세냐고 노출도 없어. 가슴 조금 나오나? 그러니까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거야. 내가 맨날 우리가 보는 그 인간에서 몸에서 나온 몸의 일부인 채모가 악마주의보다 더 무서운 거야. 이 사람들은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영화를 무서운 주제는 그냥 넘어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곡성은 저도 그런 논란이 있는데 저는 뭐 15세 찬성이에요. 근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치, 그리고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아니 캐롤을 동성애라 있는 이유를 18세가 봐야 되고 곡성은 그렇다면 만약에 15세면 뭐냐면요 15세가 안 된 사람은 부모가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런 이제 뭐 페어런트 가이드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생각하면 13살에 내가 애가 있으면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이런 데서는 갸우뚱한 거야. 제가 막 고등학생 애가 15세면 고등학생 이상 볼 수 있다는 거거든. 고등학생 애가 보는 거야. 근데 뭐 15세 이상 관람 가면 부모가 데리고 갈 수 있어. 이게 내 애를 데리고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은 그래. 근데 캐롤이면은 뭐 오히려 나는 뭐 중학교 1학년이면 보러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 얘기를 하는 게 어쨌든 그 기준이라는 게 근데 실제로 그 영화 그래서 만들고 뭐 개봉 준비하고 이럴 때 정말 고통을 주는 게 이 기준 없으면 아까 그렇죠. 그러니까 심의를 사람들의 다수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 안에서 사람들이 토의를 해야지. 이거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지. 근데 그런다고 해서 무슨
우리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 대법원 판결할 때 뭐 보수가 몇 명이고 중도가 몇 명이고 진보가 몇 명. 그래서 그들의 판결에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기준을 그래도 그 사람들도 법을 가지고서 해석해서 그 안에 이제 사람 성향이 있는 거지만 이거는 아무 기준도 없어. 외국에 보면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나라이 되게 많아요. 코드들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런 거지. 오늘은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건 좀 안 되겠어. 이런 식이야 거의. 그 뭐 영화 예고편도 그렇죠. 영화 예고편 얘기해야 돼요. 이를테면은 영화 예고편은 전체 관람가여야 되거든요. 모든 영화가 전체 관람가죠. 그러니까 뭐 모든 영화 예고편. 이를테면 감각의 제국도 한국에서 개봉을 했잖아요. 다 삭제된 채로 개봉했는데 그게 강남역 대로에 전광판에 나오고 있어. 전체 관람가니까. 예고편은. 그리고 우리 김 기자가 얘기했듯이 애들 영화 보러 갔는데 성인 영화를 예고편을 틀고 있어. 그렇죠. 근데 규제해야 될 것들은 그런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런 걸 규제해야지. 아니 18세 넘은 사람이 당연히 보러 가는데 왜 그걸 뭐 성기 조금 나오고 뭐 털 나온다고 그거를 하고 있고 다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때 우리 아이랑 처음 같이 봤던 영화가 겨울왕국이에요. 그래서 청량리 롯데시네마에 갔어요. 가서 딱 앉았는데 예고편이 나오잖아요. 관능의 법칙 예고편이 나와. 그 영화도 사실 그 예고편은 15세 수준에 맞는 영화인데. 예고편은 다 예고편은 다 전체 관람 가니까 그냥 트는 거야. 애들 앉혀놓고 관능의 법칙 예고편을 틀고 있는 거야. 너 해봤니? 뭐 이런 거를 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이후로도 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영화 보기 전에 애 눈 가리고 귀 가려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 예고편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뭐 술 광고. 술 광고를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 극장 고발해야 돼. 근데 그거는 10시 이후에 나와요. 극장도 9시 이후인가. 그러니까 되게 웃긴데 밤에 아니에요. 그때는 저녁 시사였는데 이제 특별 시사였고 그 다큐였어. 안녕하세요라는 다큐였는데 그 이제 그때 신하라 씨가 재능 기부를 했어요. 목소리 나레이션. 그래서 신하라 씨가 애들이랑 친구랑 다 데리고 오고 나도 그때 일 있어서 보러 갔어요. 영화를 보는데 이제 술 광고가 막 나오는 거야. 근데 신하라 씨가 얘들아 저런 거 보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후궁 예고편이 나. 후궁. 애들이 꽉 찼는데 후궁 예고편. 그러니까 애들이 신하라 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애들 쪽으로 팔을 벌리더니 얘들아 다 눈 가려 막 이러면서 보지 마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을 하고 굉장히 화가 났더라고. 이게 뭐 하는 건지. 극장주들한테 그런 것들을 가이드를 보내주고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역할들을 안 하면서 성인들이 뭘 영상물을 계속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헌법상으로 문제 없지만 이거는 아동학대로 민법상으로 걸어야 돼. 이거는 진짜. 아니 애들이 왜 그 막 후궁 막 그걸 봐야 되냐고 영화 보러 와서. 그 얘기하니까 막 옛날 생각나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극장 가면 그 막 그 피임약 광고하고 그럴 때마다 막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그게 이제 사춘기의 어떤 설레임 같은 거였지. 사춘기들이 피임약 광고나 이런 거 봐야 된다고. 그렇지. 그거는 교육적인 목적도 있어요. 근데 후궁은 아니잖아. 후궁은. 아무튼 뭐 얘기할 거는 뭐 영둥이를 우리가 이제 비판하는 거는 이런 정도. 아고라 청원 받아야 됩니까 이런 거 진짜? 이거는 뭐 수많은 학부형들이 이거는 진짜 영화법부터 그 영화진흥법에서 심의 문제. 그러니까 한국에는 심의를 받지 않을 자유가 없어요. 언레이티드가 안 돼.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 돼. 무조건 영등위를 거쳐야 돼요. 영화제 이외에는 그런 제도적인 취약점이 있고 영화 산업이 크고 독립 영화들이 많고 영화제가 이렇게 많은데 제도적인 장치를 거치지 않으면 영화를 틀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더 뭐 그런 부분은 대중적인 영역이 아닌데 이런 우리가 언급한 특정한 영화들은 대중적으로 개봉을 하는 영화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언급할 필요가 있고 저는 본질적으로 영화인들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게임 쪽은 지금 민간 자율로 하고 있거든요. 게임 등급위원회. 그 음반 쪽도 그렇고 이거 민간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심의료 받고 뭐 대기업들이 후원을 하든지 해서 민간 기구를 만들어서 심의한 사람들을 영화인들 아르바이트를 쓰든지 뭐 학생들을 모아놓든지 해서 1, 2, 3부 해가지고 빨리빨리 될 수 있게 나한테 맡겨 내가 진짜 공정하게 해줄게. 다 통과.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기준은 하나다. 니들이 원하는 등급 적어와. 다 통과. 삭제 없어 우리. 이건 뭐 그냥 대안이 없이 성토도에 비슷하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방송을 들으신다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좀 성찰을 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기분 나쁘게 성찰하시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되게 열받으면 고치든가 열받으면 바꾸든가 어떡하라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거 듣겠어? 아니 뭐 왜 삭제된 영화를 봐야 되냐고.
뭐 돈 내고 그럴 수 있어요. 검색하다가 보면 걸리니까 명동이 직원들은 듣지 않을까 싶은데 뭐 공청회를 하든지 여러 가지 그런 좋겠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번 주에 드디어 정동희 동명화제 시작되는데 저는 이번 주에 갈 것 같아요. 그 구PD는 못 가죠? 네, 저는 예전에 언제 갔었다며?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 가서 뭐 물장구 치고 다람쥐 잡던 어린 시절에 갔었어요. 리즈 시절. 네, 리즈 시절. 거기서 공개 방송 하나요? 내려가서 공개 방송 할까? 아니면 멘트 목이 막 날라다니는. 가서 멘트 좀 수집해 오세요. 네, 그거 참 좋은데. 아, 창피하게 뭐. 어머? 듣니? 아니요. 우리 거 듣니? 아니요. 뭐야 처음 듣는데? 그런 게 있어? 저는 정동희 동명화제가 있는데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그 만나 뵙기를 바라겠고요. 8월 5일부터 오신 분은 크게 엉클조를 외쳐주세요. 그럼 누군가가 작은 사람이 막 달려갈 거예요. 이건 아마 그 뭐 거의 영화제 시작할 날 업로드가 될 거기 때문에 뭐 갔다 오면은 듣게 될 것 같고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정동희 동명화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극장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멀티플렉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오래된 극장이 있어요. 광주극장. 네, 전라도에 있는 광주극장인데 거기가 역사가 80년 됐고 객석이 850석 3층. 그래서 앞에 무대 인사할 때를 보면 전 한번 무대에 쓴 적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이제 그 극장이에요. 거기가 아직도 그 예술영화극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올해 몇몇 극장들이 영상물 그 영진이의 예술영화 관에 주는 보조금을 못 받아가지고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강릉의 신영극장 문을 닫았고 뭐 대구도 지원을 못 받고 있고 몇몇 받은 데들도 있는데 광주극장도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거부를 해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800석짜리 극장을 한 극장으로 가오가 있어서 후원을 받거나 이런 걸 안 했는데 지금은 후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 뭐 쇼설펀치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광주극장 검색해서 카페에 들어가시면 어떤 이유로 후원을 받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동희 동명화제가 끝나면 야구를 보러 광주를 갈까 생각하는데 제가 세월 좋습니다. 강이랑 뭐 바다랑 막 야구장이랑 부럽네요. 좋아 보이나? 네. 광주극장 기억해 주시고 광주에 한번 갈 일 있으면 관광 코스로 한번 들려볼 만한 네, 어마어마한 규모와 그 운치와 그 멋을 자랑하는 극장인데 이 극장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광주시에서 지원해야 돼. 문화재를 지켜야 돼. 서울에 이런 게 없잖아. 없죠. 오늘 이렇게 등급 얘기하고 지금 광주극장 얘기하고 하다 보니 문득 클로징 멘트처럼 됐는데 드는 생각이 한국은 혹시 불교 국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이러다 전 국민이 성불하겠어요. 정말 이런 걸 견디며 살다가 전 국민이 다 성불하겠어. 성불. 불교 국가 교회 다 필요 없다. 우린 다 성불해. 이러다가 부처가 됐어. 네, 이렇게 참고 견디고 살다가 예전에 듭니다. 한화 팬들 같은 그렇죠. 그분들 앞서가신 분들이에요. 네. 아무튼 뜨거운 여름인데요. 방송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에 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기 밝고 유쾌하고 재밌고 상큼하고 무더위가 물러가고 아니 영등이 얘기도 그 밝게 얘기는 했는데 열받는 영등이 얘기 우리 최대한 밝게 한 거예요. 영등이 얘기를 이렇게 밝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런데요.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예, 부처로 만나요. Three, two, one.